내가 6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을지 깊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삶의 작은 기쁨을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병원 특실에 입원한 노인이 쓴 글입니다. 오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남기기로 했다. 병원 특실에 누워이 그동안의 삶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 인생의 전반전은 학력, 직위, 권력, 재력 같은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이라 믿었다. 그때는 그것들이 나를 정의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쏟은 모든 힘이 결국 나를 병으로 이끌었다. 혈압, 심장, 당뇨 등 성인병에 시달리며 이제는 의사에게 명주를 구걸하며 연장전을 살고 있다. 이제 알겠다.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은 후반전 연장전에서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승패를 바로 가리는 운동 경기에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건만 나는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이 이제는 후회로 남았다이. 글을 읽는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다.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을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고 양보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보게.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고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운동해야 한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지 알고 있는가? 바로 건강한 몸이다.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지만 아픈 뒤에 쥐고 있는 돈은 자식과 손주가 탕진할 유산일 뿐이다. 차를 몰아줄 기사는 월급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당신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건강을 잃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 오니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돈, 권력, 직위는 이제 그저 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 전반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후반전 연장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 연장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누워있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 허름한 농촌의 경로당 다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싶다. 79세 노인의 비망록을 들으면서 노후 잘 살기 위한 통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일기를 쓰며 내 마음을 정리해 본다. 나는 79세의 노인 이화여대의 명예교수로서 50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일해왔다.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많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해주었던 날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당뇨병, 고혈, 통풍, 허리 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 함께 고달픈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한쪽 눈으로 아침에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잠이 들면 다음 날 아침에 햇살을 느끼 기쁨과 슬픔,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내 삶에 큰 힘이 된다. 지팡이를 짚고 가끔 집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곤 했다다. 한쪽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의 숲풀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살아보니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형성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늘 행복할 수는 없냐고 묻는다. 그런 분법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에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 있을 땐 몰랐던 것들이 많다.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라.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행복의 답은 바로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한다. 고개를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바라보자. 그곳에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음을 느낀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몇 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 남과의 비교를 멈추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각자의 삶은 다르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나의 성취와 행복을 나만의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기로 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안정된 재정 상태가 나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고 이를 위해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겠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지혜를 기르기로 결심했다. 세 번째로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중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나에게 필요한 시간임을 깨달았다. 나 자신과의 대화, 나만의 취미를 즐기는 것. 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네 번째로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기로 했다. 건강이 중요하지만 외모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로 했다. 자녀는 나의 삶의 일부일 뿐.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의 것이란 것을 이해해야겠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나도 나의 삶을 살고 그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응원할 것이다. 이 모든 결심이 나의 노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나 자신을 존중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기로 다짐한다.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동보다 바른 자세를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나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제부터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운동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자.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자.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등은 곱게 펴고 배는 살짝 당겨서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때 머리는 너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일상생활에서 앉거나 서 있을 때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의식하자.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며 허리는 곱게 펴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10분씩 스트레칭을 하여 몸의 유연성을 높이자. 특히 목, 어깨, 허리, 무릎을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포함하자. 예를 들어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거나 팔을 위로 쭉 뻗어 허리를 늘려주는 동작이 좋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자. 고개를 들고 시선을 앞에 두며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준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여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매주 3회는 자세 교정 운동을 추가하자. 예를 들어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 뒤꿈치와 엉덩이, 어깨가 벽에 닿도록 하여 바른 자세를 느껴보는 연습을 하자. 또는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자세 교정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주 정해진 날에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자. 자세가 나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바른 자세를 우선으로 하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운동을 실천해 나가자. 매일의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7번째 요인은 인생의 8알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법칙, 즉 8020 법칙에 기반한 개념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에 따르면 결과의 80%는 원인의 20% 발생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즉, 인생에서 중요한 성과나 행복의 대부분은 소수의 중요한 요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 친구, 건강, 취미 등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고 그 외의 사소한들은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점을 인식하자.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중요한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좋다. 인생의 80%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즐길 수 있다. 일상의 작은 행복이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순간들을 만끽하자 결국 노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가볍게 넘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 방법. 감사의 마음. 오늘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았다. 작은 것들, 예를 들어 따뜻한 커피 한 잔이나 친구의 메시지에 감사함을 느꼈다. 감사의 마음이 행복을 키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연과의 교감. 오늘은 공원에 나가 산책을 했다. 신선한 공기와 푸른 나무들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연과의 교감이 주는 힐링을 느끼며 자주 시간을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소소한 대화 속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언제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도전. 오랜만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았다. 그림 그리기를 시도했는데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새로운 도전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했다. 나만의 시간.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느꼈다.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했다. 작은 일에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도움의 손길. 오늘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나에게도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한 습관. 운동을 시작했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니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건강한 몸이 행복한 마음을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 꿈꾸기.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를 적어보았다. 목표가 생기니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꿈꾸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를 즐기기. 오늘은 모든 순간을 즐기기로 했다. 일상 속 작은 든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니 하루가 더욱 풍요롭게 느껴졌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실천들이 나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도 이 방법들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야겠다. 오늘은 저축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많은 선배들이 저축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한다. 젊을 때는 돈이 많아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앞으로는 더 계획적으로 저축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다.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많다고 한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작은 배려와 사랑이 쌓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는 더 자주 고마움을 표현해야겠다. 건강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후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오늘부터는 운동과 식단에 더 신경 쓰기로 결심했다.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많다고 한다. 오늘은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 보았다. 친구와의 소중한 관계가 얼마나 큰 자산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겠다.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다. 오늘은 새로운 취미로 요리를 시작해 보았다. 다양한 취미가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야겠다. 배움을 멈춘 것에 대한 후회도 많다고 한다. 오늘은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는 새로운 지식을 쌓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있다. 일기를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크다고 한다. 오늘부터는 매일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나중에 돌아보면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다. 도전하지 못하고 충분히 여행을 떠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다. 오늘은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계획해 보았다. 새로운 경험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앞으로는 더 많은 도전을 해야겠다. 자식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많한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앞으로는 더 자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선배들의 후회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의 삶에서의 후회들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겠다. 요즘 시대는 젊은 시절의 편안함을 기 어려운 것 같다. 새 시대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노인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오가고 있다. 하지만 80세가 넘어가면 삶의 흐름이 급격히 변화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80세가 되면 몸의 컨디션이 자주 나빠지고 팔에 힘이 빠져 작은 물조차 들기 힘들어진다. 심지어 리모컨 조명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는 느낌이다. 그때가 되어 뒤늦게 후회해 보지만 80세의 몸은 아무리 관리해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60대, 늦어도 70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년의 생활이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가오는 60세 이후의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가? 오늘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들을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남과의 비교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와도 같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의 친구들과 자신을 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친구들은 큰 집을 샀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직업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 작은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된다. 이런 생각들은 나를 무능하게 느끼게 하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키우게 만든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일을 하려고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되었다 해도 50대는 인생이 꺾이는 시기다. 계절로 치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결실을 거두는 시기인 것이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며 나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남과의 비교를 줄이고
나만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노년의 삶을 위해 지금부터 건강과 마음가짐을 잘 챙겨야겠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지킬 수 있는 선에서 국한시키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지 깨닫게 되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느낀다. 두 번째로 중요한 핵심 요인은 재산 관리이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자산이나 예금을 사용해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 이때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안과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꺼려한다. 그렇지만 만약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적절한 재산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감은 다 먹고 씨는 남기지 않는다는 말처럼 자산을 남겨두기보다 모두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물론 몇 살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남길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얕은 관계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며 오히려 집단 안에서 더욱 고독을 느끼게 된다이 고독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이 가져다 주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그 고독의 속삭임은 점차 잦아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며 자존감도 높아진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게 된다. 마음속을 깊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관계들이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만날 사람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작은 사회와의 접점만 유지해도 충분하다. 이러한 소소한 일상이 나에게 큰 위안이 된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네 번째 요인은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60세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관문이다. 중년기에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중요한 과제였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든다. 입맛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다가는 70대에서 80대의 근감소증이 전신 기능 저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질 것이다.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 다니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대사증후군을 대비해 살을 빼는 것보다 근육을 늘려 노쇠를 예방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양손의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는 것이다.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굵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꾸준한 다리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된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5번째 요인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새가 경우라는 섬뜩한 농담이 있다이. 농담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다. 자녀가 아닌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국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자녀와의 관계, 재산 관리, 그리고 건강한 자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을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주다가 시달려 죽고 다 내어 주다가 굶어 죽는다는 농담이 떠오른다. 이 말은 현실의 복잡한 상황을 풍자하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과도한 집착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